키움증권 해외주식 혜택 총 집합 40달러 지원받고 수수료 할인 혜택도 누려보자. 원금 손실 발생 시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장호성입니다. 네, 매주 한 번씩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몇 가지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전략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매매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실적 발표가 거의 끝났죠. 다 끝났죠. 이제는 3분기 실적을 좀 전망을 해야 되는데 3분기 실적 전망은 뭐 가봐야 되는 거니까 지금 전망이 좀 이릅니다만 어쨌거나 그리 나쁜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걸로 보이니까 좀 편하게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2분기 실적 결과인데 좋았죠. 되게 좋았습니다. 실적이 되게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실적을 잘 발표한 기업들, 몇 개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나왔던 어닝 가이던스가 약간의 부진하게 나오면서 빠진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종목이 제가 보기에 제가 본 것만 글쎄요. S&P 500 전체에서 한 5, 6%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기업인데 하필 3분기 전망을 낮추면서 주가가 빠진 것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의 내용은 왜 그러냐면 이제 2분기 끝났고 이제 3분기를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3분기는 10월 달에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사실 이 낮춰놓은 실적에 대한 전망은 10월에 나오는 3분기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실제 실적이 들어간다 그러면 낮춰놓은 그 기준 그거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지금부터 그런 관련 기업에 관심을 갖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내려오는 눈높이는요 한번 떨어지게 되면 잘 올라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10월 때 나오는 실적이 발표가 되고 정말 좋다고 그러면 그때 전망치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기업인데 이번 2분기 실적 때 약간의 지금 어닝 전망을 낮춘 기업들만 보시면 약간의 우리 투자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제가 주말 라이브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EPS고요. 하늘색이 매출인데 보신 것처럼 지금 매출은 80.72%의 기업들이 그 전망치를 상회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EPS는 무려 똑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77.06%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그 실적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얼마나 좋은 것이냐 보시면 이미 보여주는 표처럼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20년 만에. 상당히 잘 나온 거죠. 실적이 잘 나온 거에서 아마도 이견이 없을 걸로 보이니까 정말 잘 나왔다. 다만 이거는 일단은 그 2분기에 대한 실적을 보여준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적 발표할 때 나오는 어닝 가이던스에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게 거기에 약간 좀 맞춰지는 거니까 초점 맞춰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만약에 A라는 기업이 있는데 매출과 EPS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업의 3분기 전망은 좀 낮추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요. 왜? 델타 변이가 확산되는 바람에 첫 번째. 혹은 지난번 시작이 너무 좋았다는 거죠. 코로나 때 너무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이게 너무 많이 높아진 거 눈높이가. 기대가 너무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코로나 때 원래 이제 뭐 솔직히 그렇게 좋은 기업이 아니었는데 그때 돈 확 번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일단 락다운이 되면서 그런 기업들이 너무 실적이 좋아지는 바람에 지금 나온 실적이 약간의 좀 전망치를 낮추고 있는 그런 모습. 왜냐면 그만큼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세 번째, 서플라이 체인 문제. 아시겠지만 뭐 공급상의 문제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죠. 특히 그 반도체 칩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런 거 본다 그러면 역시 공급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관련해서 또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거. 특히 이제 그 GM이나 포드 같은 기업들이 보통 칩 부족 때문에 차를 못 만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매점들, 뭐 레스토랑 같은 기업들이 임금이 올라갈 것 같다. 그럼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그 기업에 있는 이익이 감소할 것이고 이익이 감소하면 당연히 전망을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것도 하나의 전망을 낮추는 요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당연하죠. 이건 뭐 우리 원료가 올라간다든지 특히 철광석 이런 기본 소재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기업에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전망을 낮추는 그런 모습 보인 거죠. 전망을 확 낮췄습니다.
그래서 전망을 낮춘 기업들을 한번 보자는 건데 전제 조건은 원래 실적이 좋았던 기업인데 이번 전망치만 낮춘 기업들 그걸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종목을 보기 전에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어떤 예시를 보여줘야지 여러분들이 딱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바로 바로 넷플릭스였습니다. 넷플릭스는 요 7월 20일 날 여기입니다. 여기 실적이 못 나오는 바람에 잔대 음봉이 나와버렸죠. 잔대 음봉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내려갔다가 옆으로 기는 모습 보여주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올라가는 요걸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무려 16거래일 중에서 15일이 올라가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끝장나죠? 요 하루만 빠지고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 실적이 못 나온, 그러니까 전망을 낮춘 거죠. 못 나온 건 아닙니다. 다 EPS하고 매출 다 비트했죠. 근데 어쨌거나 전망에 대한 부분을 좀 낮춰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그러면 그 넷플릭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어떤 거였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물론 이번 실적에서 사실은 EPS가 약간 엇나가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고작 19센트가 엇나갔거든요. 많이 엇나간 거 아닙니다. 그렇죠. 매출은 커졌고요. 전반적 실적은 나빠 보이지 않는데 어쨌거나 주가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번에 그렇게 옆으로 기는 모습 보여주고 올라올 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기사가 없었어요. 왜 올라가는 거냐? 어차피 전망치를 또 낮췄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게 되면 조금 이렇게 이젠 더 이상 넷플릭스가 안 될 것 같아, 뭐 디즈니 플러스에 밀릴 것 같아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 그 북미 쪽에서의 어떤 그런 순증 부분들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정점을 찍고. 그런데 이미 낮춰놓은 그 눈높이에 만약에 다음 어닝에서 10월 달이죠. 다음 어닝에서 이미 북미 쪽에 대한 기대감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건 없어지고 이제 글로벌의 가입자에 대한 부분에 집중이 될 것인데, 그러면 잘 나올 거라는 게 상당히 좀 많이 분들이 예상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리미리 한번 사보자라는 관점이 나온 거고요. 특히 또 아시겠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몇 개 안 되는 종목 중에서 이렇게 기본적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몇 개 있을까요? 뻔하거든요. 종목들이 완전 뻔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팡 종목이 하나였던 넷플릭스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기 동의해서 최근에 이제 이걸 딱 보면서 그럼 나도 한번 종목을 찾아보자 해서 사실 실제 아마존을 제가 최근에 많이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EPS, 물론 EPS 못 나왔습니다만 넷플릭스는 EPS 매출이 좋아져야 되고요. 좋아져야 되고 기본 좋아지는 기업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어닝 전망, 어닝 가이던스 약간 부진한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 고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된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러면 이번에 잘 나왔지만 어닝 전망이 내려갔어. 그럼 이게 올라간 것도 있고 내려간 거 있어갖고 상당히 좀 어려운데 라고 하시는 분들에서 한 가지 제가 또 추가적으로 팁을 드리면, 목표 주가 현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 주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 수많은 아이비들이 목표 주가 올리느냐 내리느냐 보시면서, 내리는 걸 하지 마시고 올리는 걸 본다 그러면 적어도 제가 얘기한 걸 그대로 아이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판단을 조금 더 도와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것까지 보시라고 다시 한번 조언 드려봅니다. 그러면 바로 제가 예시입니다. 예시. 이거 여러분들 추천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예시. 이런 종목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릴 거니까 직접 한번 살펴보시죠. 책들 많이 보셨겠지만 어떤 분들이 본부장님 말씀 듣고 표준 정가를 받았다고 댓글로 쓰신 분 계시더라고요. 지금 분명히 이거는 한번 쓱 보고 없애는 책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혼자 네. 불현듯 그냥 한번 가봤어요. 서점을 네. 혼자서. 원래 그런 일이 거의 없거든요. 한 네. 20년만 한 번씩 있는 일인데 네. 다른 주식책을 다 뒤져봤어요. 네. 한번 넘겨봤어요. 근데 제가 본 주식책의 70%는 대부분 다 대동소이에요. 책의 형태가 절반 이상이 다 그림이나 차트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좀 제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이 차트를 실어야겠죠.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좀 이렇게 금발 익히고 그냥 딱 덮어놓을 수밖에 없는. 근데 저희 거는 하나 넘어가면 이거 스마트폰 키고 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번 해봐야 되는데 당장 PC로 가거나 스마트폰을 키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작았었지만
이런 책은 뭐 안 나올 겁니다. 당분간은. 그걸 전 다시 처음부터 만들려면 못 만들죠, 저. 근데 못 만들고 네. 정확히 얘기하지만 저 교수님이 2년 동안 만든 책이 이겁니다. 2년 동안. 네. 시당이 2년 동안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저는 다시 차라리 군대 가러 갈게요. 저한테 너무 지나치셨습니다, 이거는. 그때가 있어 그러면 화는 첫 번째 종목입니다. 오토데스크죠. 오토데스크는 오토캐드를 만들고 있는 우리 건축할 때 반드시 필요한 소프트웨어죠. 오토캐드는 원래 비싼 거는 뭐 몇천만 원까지 몇백만 원부터 굉장히 비싼 건데 그 오토캐드 이걸 캐드를 갖고 일단은 그 구독제로 바꾸면서 상당히 실적이 좋았던 그런 기업인데요. 딱 보시는 것처럼 실적이 빵꾸가 나면서 주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많이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약간 멈춰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거나 이렇게 좋은 기업이에요. 실제 좋은 기업이다 오토데스크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럼 왜 어떻게 좋은 걸 어떻게 확인해요?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사이트는 이 차트는 뭡니까? 예, 핀 비즈 여기가 나오는 거죠. 예, 핀비즈닷컴. 예, 여기 가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건 됐고 그러면 실적은 어떻게 판단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라고 물으신다 그러면 가장 편하게 여러분 이용할 수 있는 거 정말 편한 거 예, 바로 위즈미 초이스 혹은 데이터 히어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지금 현재 뭐 이 데이터 히어로의 이 초이스 탁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직접 사이트 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해당 증권사에 가셔서 보시면 되는데 어차피 뭐 다 있으니까 무료니까요. 딱 보시면 여기다가 이제 그 딱 위에 칸에다가 이 ADSK라고 심볼만 넣게 되시면 이게 오토데스크의 이 매출 그 다음에 영업이익 순이익이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매출이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커지고 있고 순이익까지 커지고 있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한번 약간 미끄러진 거죠. 물론 이게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되느냐 꽝이냐 아무도 모르죠. 그럴 때 여러분들 이용하는 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 주가를 이용해보라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렇게 기업에 대해서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는 아마도 저희보다 우리보다 아마 아이비가 훨씬 더 잘 알 겁니다. 그럼 한번 그 결과를 같이 보겠습니다. 예, 그 결과는 뭐냐? 결국 목표 주가를 올리느냐 내리느냐죠. 예, 둘 중에 하나죠. 자, 다음 10월 달의 실적을 보면서 이 기업에 대한 전망치를 어떻게 되느냐, 아이비가 어떻게 보고 있냐? 결국에 평균 목표 주가가 330입니다. 근데 352로 약 한 3주 만에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예, 3주 만에. 평균이 이렇게 여기서 이리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마켓 비트 사이트입니다. 이건 마켓 비트 사이트예요. 마켓 비트에서는 지금 목표 주가 333. 현재 주가는 319. 예, 점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약간 올라갔죠. 이게 약간 늦게 반영이 돼요, 여러분들. 마켓 비트가 이렇게 라이브하게 반영이 안 됩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거 뭐 공짜로 쓰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이 안 돼갖고요. 이것도 아마 나중에 수가 바뀔 겁니다. 352로 어쨌거나 이렇게 나와주고 있으니까 요런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다시 한번 이야기를 꾸며보면 오토데스크는요 2분기에 실적이 좋았습니다만 전망치에 대한 이런 아쉬움 때문에 주가가 밀려 내려왔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밀려 내려온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실제 3분기에 들어가게 되면 워낙 그 전망치 낮춰놨기 때문에 아마도 그걸 비트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이다. 그런데 진짜 클 것인지 안 클 것인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때는 아이비의 의견을 같이 한번 반영시켜 보자라는 게 핵심 내용이죠.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 차트를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기업 실적을 보시면서 실적은 정말 좋아지는 기업인데 한번 2분기 때 약간 삐끗했구나 라고 보시면서 그러면 이 삐끗한 실적이 향해 올라갈지 말지는 우리 수많은 아이비의 목표 주가를 보자는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됐죠?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렵게 너무 투자하지 마시고 아니 답은 다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냐? 이런 각자 사이트, 각자 리포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찾지 않아서 그런 것 뿐이지.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인데 약간 삐끗할 때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냐? 결국 전망치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어쨌거나 다음 실적이 뭐가 됐든 내년까지 쭉 보여주고 있는 아이비들이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 그런 거에 투자해서 물리면 여러분 최선을 다한 거죠. 투자에 대해서. 더 이상 개인이 어떻게 더 합니까? 예. 최선을 다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반복하게 되면 아마도 여러분들 수익이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는 거죠. 차트 분석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자, 첫 번째 종목 오토데스크였습니다. 그 다음 나왔죠. 아마존.
바로 아마존이죠. 아마존도 보시면 뻥 떨어졌잖아요. 떨어져서 지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뭐 거의 반등을 꾸준히 하다가 약간 미끄러워 다시 반등하는 거 재차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연중으로 보게 되면 6.79% 플러스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아까 오토데스크는 뭐 마이너스였고요. 이거는 그나마 조금 플러스인데 S&P 500이 20%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저조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한번 그런 이유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망치가 내려간 건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그 뭐 EPS 매출 다 좋았습니다. 근데 과연 3분기에 가서 우리의 어떤 그 투자자분들이 이런 투자자분들이 물론 뭐 일반 시민도 마찬가지죠. 그 과연 그 코로나가 약간 잠잠해진다 그러면 계속해서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입할까? 약간 이런 느낌. 예. 물론 하겠죠. 아마존에 대한 팬심이 뛰어나고 미국 전 가정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가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겠죠. 그렇지만 조금 나아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오프라인 쇼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예상하시면서 보통 이제 예상하면서 주가가 내려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뭘 맞는 얘기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너무 과도하게 빠져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10월 달에 3분기 실적을 많이 낮춰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빗대가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아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 봤던 넷플릭스 같은 실적의 어떤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그런 주가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실제 이제 쭉 약간 잘 왔죠. 그 다음에 모습이 중요한데, 어쨌거나 이 기업도 역시, 아마존도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2분기 삐끗한 것 같고, 우리가 주식을 던질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 자, 역시, 초이스탁 US에 대한 부분을 보시고 있는 건데요. 늘 얘기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뭐 그냥 증권사 쓰시는 거 보시면 되고요. 뭐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국경제TV에도 요번에 앱이 새로 붙었습니다. 미국 주식창으로 붙었으니까 거기서도 하시면 될 것 같아서요. 요건 그냥 무료예요, 무료. 여러분들 그냥 들어가신 다음에 가입만 하시고 보시면 확인되는 거기 때문에 영업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존도 역시 매출이 정말 꾸준하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과 지배순이익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준다라고 좀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표 주가 어떨까요? 같이 좀 보실까요? 요건데요. 거의 멎어 있어요. 거의 멎어 있습니다. 그냥 플랫이죠, 플랫이죠. 약간 솔직히 약간 내려오는 그런 모습 약간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 왜 이걸 얘기하냐? 이게 얼마 이 각도가 얼마냐면요. 약 2%가 내려왔습니다. 2%. 예. 근데 주가는요. 과거에 안 좋았을 때 10% 이상이 내려왔거든요. 아니 2% 목표 주가 내려왔는데 왜 주가는 그렇게 많이 빠집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건 아마존은 약간 슬로우에 약간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만 이 갭 보세요. 이 주가 내려오는 게 훨씬 더 컸죠. 이 목표 주가 꺾이는 것보다 주가 내려오는 게 훨씬 컸기 때문에 바로 쭉 붙지 않을까. 붙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넓어지는 것보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린 거죠. 그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아마존에 대한 그 수많은 아이비들의 의견이 홀드가 있습니까? 홀드가 없어요. 다 원리 다 바이입니다. 바이. 스트롱 바이. 평균 의견이 뭐 스트롱 바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져가 보자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찾으시면 좋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적 발표 때 좀 떨어지는 기업들. 그 다음에 딱 더 쉬운 건 뭐냐면 YTD. 올해 YTD 기준에서 주가 내려가 있는 거. 올해 장 이렇게 좋은데 아직까지 YTD 기준 마이너스인 게 있습니다. 있어요. 많아요. 찾아보시면. 그럼 여러분 찾아야겠죠. 제가 다 거기까지는 찾아드리진 않습니다. 찾아보시면 있거든요. 그런 종목도 들어가셔갖고 그런 종목에 대한 실적 그리고 주가 내려왔는데 그럼 이게 실적이 안 좋아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실적 같이 보시는 거죠. 그럼 실적에 대한 중장기 뭐 한 분기가 아니고 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인다 그러면 오케이 실적이 좋은 기업이니까 최근 약간 쉬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약간 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그걸 증명할 것이냐? 답을 누가 줄 것이냐? 그게 아이비라는 거죠. 아이비 증권사 아이비들의 의견을 보시면서 투자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관점이죠.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는 좋은 케이스였고요. 다시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안 좋은 것도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보시면서 그런 것들은 한번 주의 있게 투자하라는 조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종목이죠? 자, YTD 1.82%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고 딱 이거 보시죠, 여기. 예, 그 6월 말에 실적 발표 요때 딱 떨어지죠, 이렇게 갭으로 떨어집니다. 주가 전체로 재미가 없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디램이나 낸드에 대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어떤 그 수요 급감도 예상하고 있고 전망을 낮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주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확연하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럼 실적이 좋아지고 있냐를 같이 보시면 좋겠죠. 다음 페이지에 실적을 보여드립니다. 예. 그렇죠. 약간 슬로우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실적이 별로 안 좋죠. 매출이 꺾이고 있고 영업이익과 지배순위 꺼지고 지배 지분 순이익이 꺼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죠. 결국 순이익도 빠지고 영업이익도 빠지고 매출이 빠지고 3박자 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죠. 거기다가 뭐 아까 얘기했지만 약간 주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 갖고 점점 주가가 내려오고 있고 실제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걸 안 보시면 주가가 내려오고 있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번 사봐야겠네. 이렇게 판단하시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이건. 아니죠. 이거 보시면 아니겠죠. 그러면 우리 과연 그 IB들은 목표 주가를 올릴까요, 내릴까요? 바로 보십시오. 바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119에서 117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여요. 물론 2달러가 떨어졌죠. 목표 주가 평균치가. 그렇지만 지금 이게 좀 아직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또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거나 주가도 빠지고 있고 같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기업을 가져갈 이유가 별로 없죠. 물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전망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IB의 의견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상황이 틀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뭐 변수까지 생각하기에는 우리 개인들이 그렇게까지 종목을 분석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쉽게 그냥 우리 IB들의 의견을 따라가고 전반 실적을 믿고 IB들의 의견을 믿으면 웬만하면 실패 안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가 달라져요. 뭐냐면 첫 번째 신규 IPO 종목들 대부분 다 의견들이 별로 없거든요. 별로 없어요. 이거 안 하시겠죠. 그 다음에 스펙 종목들. 예, 스펙 종목들. 이거 거의 의견이 없거든요. 거의. 예. 실제 실적도 없고요. 뭐 니콜라, 버진 갤럭틱 뭐 이런 실적 없지 않습니까? 그거 아예 빠지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IPO 신규 상장 종목이 발라지고요. 스펙 종목이 발라지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전한 종목으로 약간 가이드가 쳐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투자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이쁘게 만들어 갖고 파워포인트로 종목 몇 개를 찍어 드리는 그런 분들 계시는데 어차피 계속 제가 못 도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방법을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해보자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결국에 뭐냐? 결국에는 핀빌 사이트에서 차트를 보시고 핀빌 사이트 예, 핀비즈 그 다음에 그 우리 초이스탁 혹은 뭐 미즈미 초이스 여기서 증권사 붙어 있습니다. 그거 예. 거기서 한번 실적을 보시고 그 다음에 끝으로 마켓 비트 이게 마켓 비트 사이트입니다. 마켓 비트 MAR KT BEAT 예, 닷컴 예, 가서 보시면 여기 가서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애널리스트 레이팅스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 가서 보시면 딱 나옵니다. 끝나는 거 다 무료죠. 돈 안 듭니다. 예, 이렇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여러분들 굉장히 뭐 어려운 것들 뭐 보고서 보고와 리포트 보고 뭐 우리가 어려워하는 내용들 뭐 이 기업에 대한 예상 뭐 재무제표를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가장 쉽게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투자에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